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면 그러면 줍줍하면 그것도 전매 제한이 1년은 있어요? 상한제가 아닌 경우에는 예. 거주 의무가 없어요. 거주 의무는 없는데 그 1년 전매 제한 있잖아요. 예, 그건 예. 전매 제한이 있죠. 파괴하게 허용을 하고 한다든지 이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무순이 줍줍이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쪽은 투기 수요 네. 차단은 똑같습니다.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희웅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쏙쏙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5월이 돌아왔죠. 가정의 달 그리고 감사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5월 여러분들도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한 달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광명뉴타운에서 여러분들과 광명 소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명 9구역의 일반 분양 소식이 들려왔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문의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광명 뉴타운에서 일반 분양으로 이미 많이 된 곳 중에 곧 이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구역들이 이제 도래될 텐데요. 그래서 일반 분양권이 언제쯤 전매가 가능한지 그 소식과 함께 또 실거주 의무에 대한 소식도 여러분들과 곁들여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구역별 일반 분양의 당첨일이 언제인지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광명 19역일 호마서밋 그랜드 에비뉴 같은 경우에 2023년 1월 5일 날이 일반 분양 당첨일입니다. 광명 1구역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는 23년 5월 16일, 그리고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엔 2023년 8월 8일이 일반 분양 당첨일이고요. 그리고 광명 2구역 올해 입주가 예정인 트리우스 광명은 2023년 10월 24일이 일반 분양 당첨일입니다. 광명 5구역인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2024년 1월 11일 날 일반 분양 당첨일이고요. 그리고 광명 9구역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024년 5월 16일 일반 분양 당첨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광명동과 함께 철산동에도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이미 끝난 곳들이 있죠. 철산 아파트 일반 분양 당첨 중에서 철산 8구단지를 재건축하고 있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는 2023년 1월 4일이 일반 분양 당첨일입니다. 그리고 철산 자이 브리에르 철산 10단지 11단지를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는 2023년 11월 7일이 일반 분양 당첨일이었죠. 이제 일반 분양의 당첨일을 알았으니까요. 언제 그러면 전매가 가능한지 그 기준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청약 당첨일이다 아니면 분양 계약일이다 라고 해서 기재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일반 청약 당첨 시 분양권 취득 시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이 돼서 분양 계약을 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청약 당첨일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순위, 2순위가 아니고 자녀 세대가 남아서 만약에 무순위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이것 또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기본적으로 청약홈을 통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임의 공급을 통해서 당첨이 된 것도 당첨자 발표일을 바로 취득 시기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약홈 사이트를 통하지 않은 건설사, 모델하우스를 직접 가셔서 선착순으로 계약했을 경우에 분양권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이 질문도 많이들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 그러니까 건설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일자가 바로 취득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맨 먼저 일반 분양 청약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취득 시기를 당첨자 발표일, 그리고 무순위 청약 당첨으로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이 또한 취득 시기를 당첨자 발표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착순으로 계약하셨을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을 취득 시기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매 제한 기준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당첨일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광명 뉴타운의 많은 구역들이 언제 전매가 가능해서 매도 매수가 가능한지 좀 더 알아볼까요? 광명 호반서밋 그랜드 에브뉴 광명 10구역은 23년도 1월 5일 날 당첨일이었기 때문에 언제일까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광명 1구역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는 일반 분양 당첨일이 23년 5월 16일이었기 때문에 1년 후인 24년 5월 16일 곧 있으면 이제 광명 1구역의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하십니다. 광명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8월 8일이 일반 분양 당첨일이었기 때문에요. 24년도 8월 8일 이후부터는 전매가 가능하시고요. 광명 2구역 트리우스 광명은 2023년 10월 24일 날 일반 분양 당첨일이었기 때문에 24년도 10월 24일 날 입주가 되기 2개월 전쯤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광명 5구역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는 2024년 1월 11일 날 일반 분양 당첨일이었습니다. 내년 25년 1월 11일이 전매 가능일이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광명 9구역의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024년 5월 16일이 일반 분양일 당첨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25년 5월 16일 날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철산 아파트 알아봐야겠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4일 날 당첨일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철산 10단지, 11단지인 철산 자이 브리에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1월 7일 날 일반 분양 당첨일이었기 때문에 2024년 11월 7일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시죠. 앞선 영상을 통해서 전매 기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물음표로 남겨두었던 두 구역이 있죠? 예, 맞습니다. 광명 10구역인 광명 호반서밋 그랜드 에비뉴와 철산 8구단지인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명 10구역인 광명 호반서밋 그랜드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 16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엔 2022년도 12월 15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죠. 그 당시 광명은 투기과열 지구였기 때문에 그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였죠. 전매 제한과 함께 플러스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었습니다. 광명 호반서밋 그랜드 에비뉴인 광명 10구역은 2023년도 1월 5일 날 당첨일, 2024년 1월 5일 날이 전매 기간은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셔야 되는 거고요. 철산 8구단지인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또한 2023년도 1월 4일 날 당첨일이었지만 2024년도 1월 4일 이후에 실거주 의무까지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매 제한 플러스 실거주 의무기간 2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완화가 됐다는 소식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일반 분양자 중에 물론 조합원님들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실거주 의무 2년인데 이게 3년으로 유예가 됐다는 거죠. 잔금을 치르시고 바로 입주를 하셔서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우셨어야 되지만 지금은 2년 정도 전월세를 주셨다가 3년 안에만 입주를 하셔서 2년 거주를 채우시면 전매가 가능하시다는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해당되시는 일반 분양자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매도 계획을 세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일반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분양을 통해서 무슨 이유로 당첨되신 분들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국토부 정책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실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거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무순위 줍줍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 거기가 분양가 상한제라도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예,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면 똑같아요, 무순위 줍줍이라도? 예, 무순위 줍줍이랑 예. 실거주 하시는 분들 위주로 국토분 쪽으로는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은 분양 방법에 따라서 변동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실거주 하고 나서 팔아야 되는 거네요. 실제적으로는 예. 전매 제한 기간은 많이 짧으니까
예, 거주부 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면 그러면 줍줍하면 그것도 전매 제한이 1년은 있어요? 상한제가 아닌 경우에는 예. 거주 의무가 없어요. 거주 의무는 없는데 그 1년 전매 제한 있잖아요. 예, 그건 전매 제한이 있죠. 파기하게 허용을 하고 한다든지 이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무순이 줍줍이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쪽은 투기 수요 예. 차단은 똑같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줍줍이든 뭐든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데요. 저도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저렴한 분양가로 무주택 실소유주를 주택 마련을 위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무순위에 당첨되신 분들도 실거주 의무를 하셔야지만 가능하시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각자의 분양 방법이나 청약 방법이 다 틀리시겠지만 그 부분 조금 더 체크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는 국토부의 질의를 통해서 내 자산을 보호하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문의 주시는 내용 그리고 저 또한 궁금했던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늘 해주시고요.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